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자랑하는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왁자지껄하네요. 원매 기사를 원맥이 주고. 예. 오늘 말이죠. 여러분 스픽스에서 왁자지껄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왁자지껄 왜 안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왁자지껄 마련을 했는데 시사계의 센 이빨들, 시사계의 빅 마우스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시사계 철이 은하철도 999 안진걸 인생해보자.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 성녀를 아유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자, 네. 탄핵 열차를 힘차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청원 120만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보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항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항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늘 그리웠습니다. 네, 그리웠습니다. 예. 우린 너무 닮았어. 예. 그리고 제 옆에 시사계 크레인, 크레인.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정신만을 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 진돗개 신인규입니다. 국민 진돗개 권력의 애완견이 되기를 거부하고 네. 충성스러운 진돗개. 나는 국민 그 진돗개. 바로 세우기라서 크레인으로 그냥 끌어올려야 된다. 크레인도 좋네요. 그래. 네, 국민 크레인, 진돗개. 국민 국민 크레인 크레인도. 괜찮다. 예. 국민 크레인. 아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진짜 이 왁자지껄이 너무 그리웠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정말 고향에 온 느낌으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지로 보니까 국민 진돗개 이러니까 약간 닮았어요. 진돗개 상이죠. 어떤 아니, 느낌이에요? 진돗개보다는 약간 좀 그 뭐랄까 다른 게?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상은 맞네요. 아니, 지금 강아지상. 결론은 신 변호사는 개 같다 이런 얘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은부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요? 권력의 애완견을 거부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개 같다 그래도 웃고 지금 웃으면서 넘어가죠. 자기가 그래요? 스스로 네, 자처하는 좋아요. 거죠. 국민 진돗개 전 전 명예롭게 진돗개다. 생각합니다. 양견이 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죠. 윤석열, 그래. 김건희 등 잘못된 사람 있으면 지져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물겠다. 물면 안 넣는다. 나쁜 짓 하지 진돗개는 한 번 물면은 주인이 놔 그럴 때까지 안 놓거든. 절대 주인을 물진 않습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그렇죠. 국민은 안 물고 유나무개는 문다. 도둑이 들어오면 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언론인들이 그렇게 진돗개 역할을 해줘야지. 예, 주인은 안 물고. 근데 지금 거의 그죠? 언론이나 이 권력을 감시해야 될 기관들이 알라바이가 돼가지고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수입품이야? 알라바이가 뭐야? 수입이야? 저기서 선물 선물 받은 받은 게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죄송합니다. 배를 뒤집고 있습니다. 엄청 큰 개래요. 예. 크면은 우리 개는 풍산개하고 진돗개밖에 몰라서 아니,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오창희 국장은 시사계 돌려가기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 왜 제가 돌려가요? 돌려가기. 그냥 깔 수도 있는데. 네. 은근히 웃기잖아요. 제가? 네, 은근히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데 어떨 때는 안 웃겨. 실패할 때도 있고. 안 웃긴 사람이 웃기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웃기는 거야. 그거 안쓰러운 거잖아요. 아니, 웃겨.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거기는 개상 아닌가요? 얼굴이.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요? 확실히 고양이과는 무슨 아니시죠? 무슨 상이다.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표현해야 와, 그거 웃겼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 우리 중요한 분입니다. 시사계 어린이 아니고요. 예. 어른이. 예,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 안진걸 소장님 옆에 계신데 스픽스가 망하는 그날까지 방송을 만들어보자.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본다. 뭔 소리입니까? 될 때까지 아니 만들어본다. 꼭 저런 사람 있다. 누나가 이제 안 소장님. 네.
어디 가서 코미디언이니까 이렇게 분위기 쫙 띄워가지고 나와서 노래하시고 분위기 살리고 그런데 나와서 노래하는데 일송정 막 이렇게 분위기 다운시키는 아니 스픽스가 망하는 그날까지라뇨. 아니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겠다는데 별로 안 웃기는 안 웃겼어요. 안 웃겼어. 웃기고는 와고 네. 잘했어요. 100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라고 그날까지. 했잖아요. 다시 할게요. 아, 제가 사기꾼이 되는 그날까지. 뭐 사기꾼이야. 1000만이면 사기잖아. 100만까지. 일단 아직 해가 안 됩니다. 일단 진행하시죠. 아니 저런 얘기를 웃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놀라워. 저랑은 좀 다를 거예요. 국민하고 안 웃긴 건 사귀겠다는 거죠. 공통점이어도. 하여튼 지금은 왁자지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네. 그래도 조촐한 음식 나누고 다음 주에 할 때는 우리 막걸리도 갖다 놓고 맥주도 마시면서 아유, 하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기환 대표는 그 어른이라 그러면 좀 말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 제가 왜 어른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준비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그러는 네. 거에 대한 풀이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네. 하는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인데 웃을 때는 천진난만하신데 뭔가 날카로워 입심이 그래가지고 뭐 이 저 가서 언론계에서 듣는 소문도 제일 빠르시고 제가 1년 시사계의 사이에요. 어른이 1년 사이에요. 너무 예. 사나워져 가지고요. 아. 야 이게 정권 잘못 만나니까 사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럼 저기는 시사계 불독인데 그렇죠. 사나워졌다고 아니, 저는 생긴 거 보면 어떤 상으로 생겼어요? 저 진돗개, 저분은 뭐 고양이. 시사계 콜럼버.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사계 솔직히 콜럼버처럼 생겼어요. 동물하고 비교하면 형사 콜럼버처럼. 돼지? 어릴 때 아니, 돼지 소리 많이 아니 들었어요. 푸바오. 푸바오 괜찮아. 어 그건 시사계 찬사인데요? 딩글딩글 푸바오. 난 오늘 이미지로 아까 그 연합출도 부부의 철이 딱 그러니까 진짜 많이 닮았어 아닌 거. 네, 저는 뽀비를 더 많이 닮았죠. 와. 미래에서 아니. 군안에 뽀비. 철이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안진걸 소장이 예전에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네.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때 참 귀여웠었어. 예. 아 포비라고 하는 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미래소년 포비. 코난. 아 그게 포비. 예. 그렇기도 한데 여기다가 책 넓은 모자를 씌우고 예. 망토를 둘러봐. 야. 그리고 은하철도 999 예. 메타라고 같이. 그 이분이 그래서 그 소문 난 거 아니에요? 이태원 그 참사 때 예. 안진걸 소장이 망토 그러게요. 쓰고 모자 쓰고 제가 메타라고 같이 와서 진짜 기름을 뿌렸다는 저 거. 너무 억울한 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제가 시대를 데려가서 뒤에서 민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 그런 가짜 뉴스를 윤석열, 이진숙 등이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썸찍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믿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런 보도를 하면 우리 안 소장은 어떻게 대응해요? 아니 너무나 어이없는 어. 극단도 아니고요. 1배보다 더한 가짜 뉴스여서 개무시. 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민영사 소송하면 이긴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안진걸 이름 아예 안 나왔잖아. 했어요. 아니 이름도 나왔는데 왜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 홍길동은행에 대출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 긴급 무상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네.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엔 적절한 금융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맞아. 아마 그 정도 위자료가 몇 천만 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대를 듣고 와서 뒤에서 밀었다고 아예 제목에 안진걸이 뭐 배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둔 게 실수였어요. 그걸 금융치료를 하고 민영사를 바로 잡았으면 윤석열, 이진숙 같이 그런 가짜뉴스를 믿는 아니. 음모론자들 아니 이분들은 냅뒀더니 그걸 믿고 이분들은 법원 판결이 있었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건 별개고 네. 다만 저는 홍길동은 은행을 위해서 금융치료 한번 지금 아직 시효도 남았습니다. 오 이거 엊그제 하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아유 야 브라보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니 진짜 해야 됩니다. 금융치료라는 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아니 손해배상이죠. 네. 어른이 전문용어로 깽값을 물면 이제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진걸 얘기할 때 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 이런 거고 이분은 정말 야 1980년대에서 막 튀어나온 아니, 금융치료 이런 전문용어를 쓰니까 못 내가 알아들었어요. 어제 꿈자리에서 갑자기 지구에 살지 않고 화성에 살고 있더라고. 아니 뭔 얘기야? 이런 멘트를 어떻게 따라가? 지구를 떠나거나. 그러니까 오늘 좀 적응 안 되네. 아니 계속 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 금융 화성에서 뭘 하세요? 화성에서? 그 하여튼 혹성 탈출? 누굴 좀 만났어요. 네? 누굴 좀 만났어요. 그 누굴 만나 화성에서?
아이고, 여자친구? 사생활을 이야기해요. 여자친구구나. 윤석열 김건희 씨 만났나요?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더 아직 그거야. 하도 생각을 많이 제가 이렇게 하시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뭐 다른 생각 좀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뛰어들라니까. 아니 당황하는 게 나 어제 화성에서 뭐 사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더 당황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어떤 멘트를 쳐요? 아니 어제 진짜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가지고 이게 막 꿈이 왔다 갔다 물론 야,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왁자지껄에서 내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예. 하여튼 안진걸 소장 얘기처럼 금융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팍팍 해줘야 됩니다. 저도 뭐 굉장히 금융 치료는 많이 해서 그 손해배상금 많이 받았고 아까 얘기한 그 가로세로 연구소도 제가 금융 치료 할 일이 있었어요. 네.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처음에 네. 경고를 하고 네, 이제 들어가야 경고를 되니까. 했고 그다음에 전화가 왔어. 내용 증명을 즉시 내려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나는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이미 내렸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금융치료가 안 들어갔었었는데 일단 치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팍팍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꼭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평가를 내겠습니다. 그럼요. 자, 방송 그럼요. 본격적으로 하기 네. 그래도 건배 한번 하시죠. 네, 네. 겉으로 보면 이게 그래요. 막걸리인데 네. 마음속으로도 막걸리라 생각하시고. 이거 와인 아니야? 네. 예, 그래도 자 누님이 한 말 좀 하시죠. 뭐 위하여라 하시던지. 그래요. 왁자지껄 성공을 위하여. 네. 아유 멀리는 리멤버. 포에버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복숭아 주스네. 아이스티 맛이 나는 막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입을 해서 먹었습니다. 네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요새 네. 아주 뭐 최고로 많이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그거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최욱 씨 그거 재밌지? 이제 매불쇼 매불쇼. 요즘 제가 좀 네, 나가고 네, 있고 뭐 들어오는 방송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시사 프로 쭉 돌면서 느끼는 건 네, 네, 뭐냐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제 화가 이 수인 가능성이라고 법에선 부르는데 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다 지금 넘어서는 지점으로 가고 있어서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제가 뭐 부족하지만 좀 그래도 웃을 일이라도 좀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쾌한 평론 그래. 이런 쪽으로 좀 너무 요즘 많이 재밌어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립도 연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왁자지껄 좀 왔으니까 네. 좀 기분 나쁜 이슈더라도 그렇지. 좀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좀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래, 오늘은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진솔하게 우리 하겠습니다. 경험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저 대표님하고 김진애 전 의원님 만났었거든요. 예. 곽수산이라는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네. 친구 엄청 MC 재밌어. 곽수산 씨. 너무 재밌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사장남 천동. 예, 보세요. 예, 예. 그것도 엄청 재밌더라. 임경빈 임경빈. 마우스. 야. 개그맨 MC 장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 사회가 그래야 지금 돼. 윤석열 김건희 정권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우리끼리 막 갈등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네.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곽수산이라는 분은요. 여의도에 곽수산이라는 식당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수산 식당을 해요? 곽수산 아니 곽수산 MC가 있는데 곽수산 식당에서 제가 곽수산 MC 만날 때마다 반드시 곽수산 식당에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둘이 서로 약속한 지 2년째인데 못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노량진 너무 신기한 게 수산시장으로 가면 되는데. 같이 식당에 가자고 약속한 게 2년인데 못 갈 정도로 바쁜 분이 서로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 분이 남의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봐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매불쇼라는 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 방송 아니면 안 보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바빠서. 저는 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고 싶으면 1.5배속으로 해서 봅니다. 1.5배속. 예, 말이 들려 1.5배까지 들려. 네, 네, 그렇죠. 2배로 하면 말이 안 근데 들려. 안진걸 소장님은 이 유튜브계의 방통위원장이세요. 그래요? 모든 유튜버의 구독자 수를 다 외우고 다니세요. 진짜 머리가 천개신 거예요. 아니 방통위원장은 어디 몇 요새 뭐 해야 명이나. 되냐면 유튜브계.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모르시네. 방통위원장은 하룻밤 지나면 그만두고 하룻밤 지나면 그만두고. 여기는 종신직입니다. 여기 유튜브는 종신직입니다. 탄핵 소치 안 당하는 방통위원장. 나름대로 그자들의 맞서 유튜브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죠. 장악력이 헛된 유튜브는 파괴시키려고 네, 노력했죠. 근데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자세가 훌륭합니다. 유튜브의 방통위원장이 되려면 위원으로 누군가를 꽂아놓고 도망가야 돼. 계속 꽂아놓고 도망가고. 저기 5명이나
방송인데 두 이혼이 명으로 없어요. 그냥. 이혼이 2명 있어요. 우리 둘이 그냥 하는 신인규, 임세은, 박영식. 제가 사랑하는 이혼. 저희끼리는 회의 잘 됩니다. 회의가 잘. 네. 저희 4명끼리는 그래도 뭐 법인 카드도 없는 방통위원장 뭐. 저희는 아무것도 없죠 거기. 나도 좀 끼워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조금 유튜브 전에- 방통이 전계환, 신인규, 박영식, 난그 임세은,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5명이에요. 그 이야기 아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하고 그리고 이제 곽수산 씨, 네, 네. 그다음에 오창석, 오창석. 김효석 너무 이런 분 웃겨.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분은 정말로 우리 방송에 와서 좀 하기도 했고 또 모시려고 했거든요. 놓치셨네. 안진걸 때문에 놓쳤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진걸이 뜰 줄 알고요. 계속 뛰고 안진걸을 있는데 밀었어요? 안진걸 아직 안 뜨잖아요. 아, 예, 그리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으로 예, 예. 모시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막 100만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안진걸 아직도 15만? 저희 15만 9천에서 안진걸 TV 아주 15만 여러분 9천에 꽉 잡혀 있습니다. 안진걸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 예.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는 스픽스는 이 샤프한 맛이 좀 없다. 대신 어린은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도 끝까지 같이 가서 하는데 그래. 안진걸 바뀌어. 네, 여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는 곳이다. 제가 이렇게 아니 나는 왜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재미가 없지. 다른 사람들 아니 재밌어요. 우리 재밌습니다, 스피스가 재밌어요. 누님 스피스가 천공의 국정 개입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언론사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말씀 안 하지만 한 80점 됐는데 어쨌든 네, 안진걸 네. 소장 좀 떠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필리버스터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뭐 4시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기저귀를 차고 했다 그러고 뭐 조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참 봐주는 게 고통스럽더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아 나는 이거 참 내가 고통스럽게 나한테 다가왔다 경험 뭐 있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오창석 일반적인 오창석 아니 이익입니다. 좌익 네, 우익할 때 네, 이익. 네, 제가 좌익 우익할 때 이익. 이런 거 안 재밌죠. 예, 안 오창익. 재밌어. 오창익. 예. 그 이익은 오창석 날개입니다. 듣고, 날개. 네. 적어왔어요. 오. 아니 이 고통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의 고통인데 제가 진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두 마디입니다. 갈등, 대결의 정치를 반복하면 파면인데 이분은 대면이라고 이게 피동형으로 쓰더라고요. 말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갈등, 대결의 정치 반복되면 미래로 갈 수 없어. 이거 정말 맞죠? 두 번째,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동의하세요? 맞죠? 말은 지금 맞죠. 그렇죠.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이걸 누가 얘기했냐는데 이걸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어 우리 말이 고생하는 것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지금 말이 정말 짬뽕이 돼버려가지고요. 예를 들어 자유라는 말 하면 우리 안 소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20살 때 들었던 자유라는 건 정말 떨리기도 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안치환. 치환 씨 노래한 뭐 만인을 위해 일할 때 내가 자유 김남주 시인 시죠. 뭐 이런 건데 이거 자유를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 이념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내로남불이 자유인가? 인권이란 거는요 발음만 똑같아요. 인권이란 단어만 똑같이 쓰는데 내용 완전히 다르고 평화. 와, 아니 평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말은 평화라고 하는데 내용은 전쟁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라는 건 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고 뭐 100배로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작은 모임 하다가 누가 그러던데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될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면 누가 전쟁을 결정하냐? 이게 옛날 얘기야, 칸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새 검사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옛날에 뭐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줄라가 얘기했던 거 나를 고발하라. 이런 게 안 소장님 같은 운동권이 자주 하던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이나 이렇게 양심스러워 끌려가면 나도 잡아가라.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저항의 언어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해 나도 탄핵하라. 아 그래서 이게 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에. 검사들이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기분 나쁘고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아주 귀한 단어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럼 자유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막 혼란스러운 거 이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아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영향을 미치고 삶은 있어? 진짜로 삶은 이태원이요. 제가 1980 삶은 이태원이라고요? 아니 그 삶은 이태원이다. 삶은 계란이다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1981년부터 이태원에 살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주로 그러니까 주 거래 지하철역이 이태원역이고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이태원역 출구가 해밀턴 호텔 바로 앞인데 거기가 참사 현장이고요. 거기를 얼마나 그러니까 43년 동안 아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을까요? 거기가 이태원 참사 현장이고 저희 애들은 이태원이 고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처럼 참사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뭐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옆집에 돌아가셨지만 장모님도 사셨고 근처에 어머니 집이 있고 뭐 형 뭐 처남 다 하여튼 저희는 동네에 사는데 이태원 주민들입니다. 그래도 저희 동네 당선되는 건 권영세만 되던데 하여튼 반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참사가 너무 힘들고 그때 어땠냐면 딱 이태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막 이러고 근데 현장에 나가보기엔 되게 두렵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저하고 제처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애들 집에 왔나 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구나 다 인권 그랬을 거예요. 운동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야 들어와 안 들어온 거야. 어디냐? 이태원 어디냐면 우리 애들은 보통 이태원인데 뭐 경리단이든 이태원이든 동네에서 놀죠. 아는 집도 많고. 그래서 그 상처.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죽은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소위 세월호 세대예요. 그래요. 무슨 네. 세월호 때 죽은 친구들이 97년생이거든요. 뭐 빠른 98년생인가? 근데 저는 애가 96년생과 98년생이 있어요. 딱 그 사이. 그리고 그 세대가 좀 지나서 10년은 아니지만 좀 지나서 이제 좀 놀기도 하고 네. 술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뭐 쇼도 좀 즐기고 무슨 할로윈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대지만 그냥 아무 그래. 그냥 뭐 놀기도 하고 네, 얼마나 이런데 재밌을 때잖아요. 그게 그때가. 그냥 참사로 가버리니까 이건 뭐-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은 건 정말 이태원 참사고요. 그걸 매일처럼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사 그래요. 현장을 지나다녀야 되고. 국민 모두가 이거는 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그럼요.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오창희 국장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그 현안에 대해서 나 살다 이게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좀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요새? 우선은 저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꿈꿨던 이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만들고 싶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싶다라는 제 나름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일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저는 당선이 되자마자부터 이제 이 내부 투쟁을 길게 시작해 왔기 때문에 저의 그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멀어져가는 그 현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러웠고 제가 그 이후로 지하철 탈 때마다 너무 국민들께 좀 죄송하고 이 좋은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더 나빠졌으니까 정말 국민들의 그 피곤한 눈 내지는 이렇게 막 삶에 지친 모습들이 마치 다 제 탓 같다라는 그런 좀 죄책감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 지하철 탈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좀 가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없지만은 제가 그냥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는 안 하시지만 그냥 그 느낌이 저한테는 그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네. 그런 쪽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말 끊어도 되죠? 그게 괜찮아요. 이거는 약간 네, 노무현 대통령 같네. 왜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내 탓 같고 홍수가 나면 가뭄이 들어도 대통령 내 탓 같아서 청와대에서 진행이 힘들다. 책임감을 막 느낀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다 그렇겠지만 네. 근데 전 대통령의 그 마음이나 그런 자세는 정말 이거 평가할 만하거든요. 이분은
아니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죠? 네, 아니 국회의원이 되려다가 안 아니, 된 그러니까, 분인데 아니,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원이었죠. 그래서 당원이었고 국민의힘을 좀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바꿔보려고 사랑받는 했는데 당으로 실패했죠, 그거를. 바꾸려고 네. 바로 세우기 운동까지 아니, 했는데 안 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굉장히 이 마음이 좋은 게 무슨 뭐 최고위원을 하시고 당대표를 하시고 원내대표를 하시고 그전에 국회의원을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하여튼 활동하셨던 분이 지하철 타서 만나는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 당연히 저 그런 삶이- 마음이 있죠. 네. 이게 아니 근데 이제 맞아요. 이러다 국회의원 돼서 바뀌지 말해. 아니 그래서 당연한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런 고맙고 마음이 귀하네요. 좀 많이 드니까 제가 이게 갈수록 그런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총선 때 심판을 해도 더 나빠지고 네. 무슨 말을 국민들이 이제 뭐 청원도 지금 뭐 한 120만 넘어가고 예. 이게 아마 뭐 500만이 돼도 이분들이 더 나쁘게 변질될 거라는 이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저는 힘든 부분이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하나는 저는 그래도 좀 젊은 축이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가 네. 없습니다만은 정말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많고 맞아요. 게다가 지금 미래를 물려받아야 될 세대들 뭐 저를 포함해서 미래가 정말 빛이 안 보여요. 그냥 어두운 동굴에 사람이 버티는 이유가 저 끝에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견디면서 가는 거거든요. 희망이지. 희망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동굴은 동굴인데 저 끝에 빛이 있다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 세대들, 뭐 어르신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을 다 지금 산산이 쪼개져 가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주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 세력. 여기에 지금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참을 수 없는 이 좀 뭐 분노를 비롯해서 마음의 좀 고통이 좀 크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이제 우리 잘 해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웃겼잖아. 아니, 근데- 졸음이 오면은 눈에다 스티커를 붙여요. 우리 코미디언들처럼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리든지. 근데 졸고. 근데 옆 사람이 깨우니까 그 김민전 의원은요 가수면 상태가 1.5초 노출이 됐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지? 약간 어디야? 이렇게 가수면 상태 1.5초. 여기는 어디? 아니, 꿈에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바로 자기 이름을 쳐봤대잖아.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이름을 쳐보고. 지금 나 지금 막 난리 났나? 그 가수면 상태를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별명이 필로버스터. 안 돌았어요, 누님. 그냥 잤어요. 베개 삼아서. 필로버스터. 아주 숙면했어. 아니 저는 깨우니까 깜짝 놀래더만. 자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졸 왜냐하면 수는 있죠, 사람은. 잠은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그래, 때문에. 맞아. 생리적인 조는 것은 현상이잖아. 이해가 안 돼. 차라리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야지. 미안하다 해야지. 보통 이러잖아요. 엄중한 자리에서 졸리면 그렇지. 이러면 이해해요. 노력한 겁니다. 잘한다. 노력한 거예요. 두 사람. 용기 입 잘. 벌리고 잤지. 그 두 분은 깨우니. 근데 저는 정말 그 필리버스터에서 놀라운 정말 잘했죠. 아, 너무 잘했어. 재현 좋았어. 놀라운 게 재현 뭐냐면 군대 계급 체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계급을 그 미필이셨다며 주진우 의원이. 네. 미필이에요. 미필. 미필인데 왜 그걸 안 가는 하냐고. 분이죠. 2등병, 2등병 상병인데 1, 2, 3병. 1, 2, 3. 아 숫자가 1, 2, 3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1병이 제일 낮은 줄 알았나. 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도 아는 지식인데 아니, 얘기 얼마나 저기 관심이 하고 없어. 싶어. 아니, 윤석열 부동시랑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자, 아니 지고 들어와요. 구독자 아니, 여러분, 여기는 아니, 누가 지금 바로 들어와야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들어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2등병, 예. 1병, 그다음에 이렇게 상자예요. 윗상, 상병, 그래. 병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상도요 3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 병장이 4병이네 그러면. 아, 그런데 아니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5병, 6병. 나도 법조인이라 병 여자도 중에 한다, 장인가 여자도. 보다 뭐 이런 건데 아이고야.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버젓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전 모르고. 정말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다음에 생명을 뭐에다가 네. 띄우고 그러니까. 기물 파손에 기물 기물 파손. 말도 안 돼. 장비 파손이라고 네, 해요. 네, 장비 장비 파손. 파손. 근데 아니 정말 왜 이런 분들은 왜 군대도 안 가시죠? 대통령부터? 많이 안 가시더라. 그러니까. 두드러기로 안 간 한교안 씨하고 눈. 윤석열 씨는 부동시로 안 간. 아니 검사들 왜 이렇게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당구도 잘 치고 술도 잘 먹고 계란말이도 야구도 잘 하고. 하고. 아니 계란말이 당구는
당구는 눈을 모아야지 잘 쳐. 저기 황교안 전 총리 네. 요새 태극기 열심히 휘날리는 네. 분하고 가까이서 보셨죠? 네. 저도 뭐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그랬는데 몹시 건강해요. 아니 제가 처음에 와 곱다 이럴 뻔했어요 피부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계란말이 얼마나 잘 붙입니까? 그러니까요. 각을 다 살리시는 분인데 각각이 총만 잡아. 못 쏩니까? 이건 다 보이는데 총만 못 들어요 이게?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군대. 와 근데 대단하시네. 뭐가요? 아니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웃었어요. 예. 야 저는 요즘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아니 웃으셨으면 소리를 내세요. 아니 가지고 웃었는데 웃었는지 울었는지 이럴 때 사과하세요. 아이고 사과. 사람이 웃겼는데 왜? 원래 제가 주특기가 약간 착하고 예. 근데 웃음기가 많고 농담 잘하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어른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로 상상 초월을 계속 벌어지니까 어느 날 언제- 웃음을 네, 아니, 잃으셨다. 잃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같으면 이걸 막 정말 부수고 싸울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의 씨앗을 전혀 찾을 수 없으니까 계속 제가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 욕을 해도 안 돼. 저는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책 민중과 지식인들 쓰신 한완상수대 네. 네. 그분 대구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50년대에 함석헌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이 아니에요. 5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전쟁 겪고 뭐 상위 용사들부터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이승만 정부가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쌀 받은 거를 국민들에게 팔았어요. 야시장에서.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엉망진창 정말 창피해 죽겠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등부터 100등까지의 100나라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린 꼴찌란 말이에요. 100등. 어느 날 하느님이 뒤로 돌아 갓! 하면 이거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터무니없는데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꼴찌가 말찌 되고 뭐. 그 말이 너무 격려가 됐다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느 순간 뒤돌아가면 대한민국도 1등으로 갈 수 있구나.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동굴 안에서 빛도 요만큼의 빛도 안 들어오지만 달리 보면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탄탄한 민주주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예. 아유 지난번에 검찰개혁 엉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개혁. 해야죠. 진짜 백이 평화. 해내야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 설레임도 있어요. 예, 이거 예. 뇌피셜이죠? 아니 아니, 저도 아니, 근데 할수 저도 있어요. 그래. 제가 좀 못하면 이제 어저께 그 주진우 의원이 했던 이런 말을 보면 제가 이제 제 고정관념이 완전 주진우 씨가 국회의원 됐어요? 아니, 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알면서 저렇게. 아니 그래서 방송인 주진우 말고요. 정치검찰 주진우 야담 이게 요거는 지금 웃기는 토론 줄 방해죄. 알고. 네. 토론 방해죄. 제가 보니까 필리버스터야. 잠깐만, 정권을 발동하셔도 됩니다. 레드 카드, 토론 레드. 종결권을 정리해서 드세요. 새우깡 먹고. 자 그래서 서울대법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자 유상범 검사 출신 서울대법대 아니에요. 박규택. 곽규택, 이번에 윤석열 남동균 대통령 사람 다 그랬잖아요. 정치검찰 출신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서울대 간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게 공부 잘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약간 애국할 만한 이런 나름대로 사명감정 가지고 있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깨질 정도가 아니고 진짜 서울법대 새끼들이 다 나라 망쳐먹는 것 같고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완전히 깨 부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놓고 제일 먼저 공정과 정의를 다 깨 부수고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집단은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좌파라 몰고 종북인 어떤 이렇게 막 씌우잖아요. 야 이런 게 이제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니까 진짜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관급으로도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욕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 비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엉터리로 가는데도 이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너무 이제 쌓인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매일 지금 느끼면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잠깐만 있어. 네. 우리 안진걸 소장이 오늘 바빠요. 지금 유튜브계에 이 길이나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야. 그래, 뭐 그래가지고 전국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평정하러 가야 돼. 안진걸 소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아니, 듣고 오케이. 예, 듣고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서울대 새끼들일까 말했는데 이제 아니, 그렇게- 착한 서울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쁜 이제- 사마리안도 있지만 착한 사마리안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새끼들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 잘못 대표님이 말했는데 했어요. 어쨌든 저는 서울대 그대로- 법대 출신들이 아니 앞에다가 그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개, 고양이 뭐 이런 예.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나 한국 국회에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어미의 자식 새끼니까 어미의 자식. 괜찮아요. 그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보세요. 나경원 원희로 한동훈 다 서울대 없대요. 아예 그래. 서울대 법대 공학을 만들 생각인가 봐요. 아니 똑똑해서 한 그러지. 정당에서 이런 경우도 아니 있잖아요. 똑똑하단 그러니까 똑똑해서 누나 그래. 하나 no. 사악하고 나빠요. 노노노 서울법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자 봐요. 아니 환상감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환상감이 양반이 있었죠. 가지고 계셔서 잠깐만 이 앉은 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끼어드세요. 네, 끼어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아까 뭐 손가락질 해봐. 아니야. 울어. 이야기 듣고 아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런 애들 없었어요. 반에서 이렇게 가리고 답안지 쓴 애들. 그런 애들 네. 있죠.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얄미워. 그 다음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저는 저희 반이 남녀 공학인데 하여튼 남자 문과반이 한 반이어서 네.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내신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자퇴한 애들이 많았어요. 무려 8명이나 자퇴했어요. 이상하죠. 하여튼 대학이 전부니까 검정고시 가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퇴하고 있는데 저는 자퇴할 때마다 그냥 잘 가라 뭐 이러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야단 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애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애도 있죠. 등치 크고 야단 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로 이제 환송도 안 해주고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시를 보는 것도 그래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나는 조용래 같은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뭐 성적은 좀 되니까 로스쿨 갈래, 나는 성적은 좀 되니까 의대 갈래 이런 애들이 잔뜩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 존재로 살겠다, 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을 실현하려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가끔 조용래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고 예. 어제 만난 이광택 교수 같은 경우에 전태일이 딱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전태일이 자기랑 동갑이다. 그래서 막 울면서 뛰어갔다는 거야 청계천에. 돌아가신 홍사연 선생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뭐 종로에서 청계천까지 막 뛰어가고 막 그 다음에 조용래 변호사도 그랬고 조용래 네. 변호사 그래서 전태일 평론도 썼잖아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그렇죠. 죽음이라는 책을 저 익명으로 쓰셨죠 당시에 처음에는. 익명으로 문제가 될까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말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예. 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렇지만 그건 다 너무 차이가 소수고 있지. 주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 왜 검찰에 가려고 그러냐. 힘 좀 써보고 싶은 거예요. 검찰에 갔다 개업을 해야 이게 매출이 좀 빌딩도 사고 막. 그럼요. 근데 약간 제가 끼어들면요. 이게 이제 절대 다수의 선한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의 악행을요. 절대 다수의 선한자가 있다고 이렇게 평하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 발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법대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서울법대를 통칭해서 공격하는 게 맞느냐? 다수의 서울법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그렇지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소수의 잘못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십만 명 있잖아요. 10만 명 이상 있잖아요. 14만 명. 아니 경찰이 그럼 잘못한 거지. 경찰 저것들 안 돼. 왜 경찰은 그렇게 쉽게 욕하면서 서울대 법대는 욕 못하냐고. 아니 자기 삶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서울대 법대를 아니, 그래서- 욕하고. 아니 어제 주진우 네, 이야기가 그래요. 나와서 하는 예. 이야기인데 그 정말 싸가지하고 보세요. 그 사람의 죽음을 장비에 비교한다는 예, 장비 파손에. 그것 자체가 이게 그래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예. 반지를 제가 느끼게 뭐라고 하고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뭐 질문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옛날에 뭐 학력 고사고 뭐 수능이고 이런 거 점수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구도가.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 뭐 예, 예. 예를 들어 안진걸 소장님 같은 경우에 계속 산만할 정도로 주변에 가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쳐다봐요. 자꾸 시선이 가요. 그럼 왜 갈까 하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나도 가난했다든지 또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준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픔이 이제 자기 실천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은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빛이 나겠어요? 그냥 돈을 뿌려버리는 것 같은, 남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뿌려버리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청소년기 성장기부터 중학교 1학년 따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한다 오냐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뭔가 애가 착할 것 같고 공부 잘하면 애가 뭔가 바를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첨언하는 거죠. 정치 행태도 그런 거예요. 안 되겠다. 안 알았어, 되겠어. 알았어. 제가 이제 잠깐만 좀 있어봐봐. 끼어들게요. 잠깐만 그래, 있어봐봐. 나 앉은 걸로 가려고 그러다가 네. 잠깐 중간 광고. 중간 광고. 중요한 거 해야 돼. 네, 중요하죠. 겁니다. 왜냐면 끊어지질 않아.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야. 요 깎아드리는 겁니다.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탑 클래스 온리 유 프로그램 도와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화 탑 클래스 온리 유 그리고 우리 경성 한우는 경성 변호사님이 한우. 이거 회식하면 그 회식하면 경성 한우. 그렇지. 예, 대구 다이서 죽전 내거리 예, 대구 최대의 용산자이몰 예, 식육식당 경성 한우인데요. 싸다. 예, 한우 사랑하는 100g에 가족들, 9,900원이야. 연인들 물론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 회식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예. 거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도 나가시고 그러다 싸우다가 뭐 재미있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재밌는 말씀인데 예. 이제 아까 오늘 뭐 그 서울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도 서울대 경제학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그 다 서울대죠, 정당은 다 서울대 없던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누가 더 나라를 망치고 누가 더 윤석열한테 충성하냐 이런 경쟁하고 있는 게 다수의 착한 서울대인도 있겠지만 소수라고는 하지만 서울대 전체에 굉장한 우리 국민들 그 고통과 피로감을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서울대 안 나와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잖아요. 네. 착하고 열심히 살고 산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안 나온 건 아니고 우리 못 나오긴 했습니다. 아유, 나오신 분도 많아요. 우리 그게 왁자지구. 부끄럽지 않아. 예, 부끄럽지 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 저는 이제 제일 고통스럽던 건 학번이냐면 그 우리 국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너무 힘들어. 고공급, 고부채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이랑 고혈압까지 집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인당 제발 좀 그것 좀 달라고 난리인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다 전 국민이 준 보다는 서민 중산층에게 차라리 50만 원을 주겠다 이럴 수 있어 논쟁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열어놨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1인당 10억씩 100억씩 달라고 그러지? 그래. 그걸로 계산하더라. 그건 주진우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로 우리 계산하면 국민들이 나라 파탄 땀도 납니다. 안 흘리고 갑자기 10억 100억 달라고 해서 나라를 파탄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조롱은.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냥 가족 너무 힘드니까. 100만 원이라고 또 코로나 때 전력 두 번이나 그래.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그때 경제도 살고 동네 경제 살고 가정경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인플레이션도 네. 안 났고 네. 그랬더니 갑자기 10억 100억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안 얘 겪어봐서 너무 그래.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작년에 부자 감세, 슈퍼리치 감세해갖고 56조 세수평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부가세를 지금 인상해갖고 메우려고 하는 음모를 저지르고 있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민 모두가 이제 17만 더 내라는 건데 부가세를 10에서 얼마로 올리는데? 1, 2%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이거 가장 간접세.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여기 조금씩 더 올리는 거야. 100원, 그러면은- 200원씩 우리 모르게, 이런 예, 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 뭐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와 이게 길거리에서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집회를 하려면 차비도 들고 또 밥값도 들잖아요. 또 2010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실망한 부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직 못 모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라인에서 우리 국민들 빵 터지는 거 보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 네, 네. 지금 삶의 조건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IT 강국이잖아요. 그 국회 청원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원래 모르는 부분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온라인 네, 청원. 네, 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뭐 지금도 줄 서서 하고 계세요. 그럼요. 120만 돌파하고 있고 이
7월 17일쯤에 200만 돌파하라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전망까지 나와요. 추세를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는 탄핵멍 사이트가 있어요. 그 집계만 해줘요. 탄핵멍 사이트. 네. 불멍하듯이 이제 자기 전에 저도 멍 때리고 보는 거지. 탄핵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잠이 들어요. 오 올라간다 130만.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또 멍하니 까면서 오 140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민생지원금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거를 보편으로 줄 거냐 아니면 선별해서 더 두텁게 줄 거냐 이건 철학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좁혀서 더 두텁게 주자라는 주의자예요. 예, 괜찮아요. 근데 저든 보편으로 주자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것은 지금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개입을 할 거냐는 논쟁을 통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게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물건 많이 해놔도 그렇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 건데 그러려면 가게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공감이 안 돼. 자기는 연봉 2억 6천 받고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달 이자 못 막아가지고 지금 뭐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그럼 100억 달라는 얘기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민생을 살피니 민생특보로 검찰 후배, 그죠? 주기환 같은 사람 그렇죠. 임명하고 그래. 뭐 검사는 안 민다는. 그러니까 이따위 국정을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아, 대통령은 진짜 어려워.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괴리가 이 아니 탄핵 그러면 청원으로 100만 가는 원 거예요. 준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누가 100억 달랬어? 누가 나라 100억 망했습니까? 여태 아이고, 다 받아봤어 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세금 너무 같은, 힘드니까. 세금 같은 게 이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부가세가 10%인데 프랑스는 20%예요. 그럼 거기는 간접세를 그렇게 2배나 많이 내면 세금은 원래 소득과 재산에 붙여야 되는데, 근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나은 면은 뭐냐면 장바구니 물가를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 빵, 고기, 채소, 과일, 뭐 치즈, 우유, 아주 비싸지 않은 와인 이런 건 면세예요. 그럼 대한민국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를 간다, 시장을 간다 그러면 뭘 사냐? 장바구니에 넣을 걸 사거든. 장바구니에 넣을 게 다 없어요. 모르는 거야.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서민 친화적이죠. 왜냐면 우리가 뭐 옷을 그렇게 매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도 부가세를 1, 2% 올리더라도 올리는 까닭이 있거나 그럼 국민이 얼마든지 동의해요. 물론 세금을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가 아니라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자 감세잖아요. 예. 부자들한테 계속 깎아주고 상속세 깎아주고 뭐 깎아주고 그리고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폭탄 돌리듯이 국민들 보고 조금씩 더 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보이는 건 것은 깎아주고. 이거 네 글자로 가렴 주고예요. 그래. 어렵다. 더 열받는 건 뭐냐면요. 자막 따라주세요. 지금 가렴 최근에 종부세, 상속세 깎아주거나 없애자고 난리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김은혜, 최상목, 있는 분들 용산 지무실 정책장 성태윤, 네. 윤석열, 김건희 부. 이 사람들이 다 종부세,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00억 재산이 최소 100억 안팎 네. 수백씩 되는 사람. 네.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본인들을 위한 주장을 정책을 하냐고. 마치 국민들에 대한 정책처럼 포장해서. 둔갑을 해갖고 이야기한다니까. 본인들 맞아. 우리가 시뮬레이션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부세, 상속세 프리되거나 대폭세를 낮추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아깝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바로 그 돈이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쓰여지거나 청년들에 쓰여지고 또 경기 활성에 쓰여줄 수 있는 그래야지. 돈들이거든요. 상속으로가 몇십억씩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지금 월세로 60만에서 1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20억 시가 주택도 종부세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게 나중에 혹시 일가주택중에 소득이 없는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전세를 조금 더 낮춰도 되고 나중에 내게 하는 것으로 뭐 상속이나 매매나 증여 때 내도 되는 거로 제도 좀 개선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세부담이 있는 네, 분들은 네. 그건 천천히 해도 되고 지금 급한 것은 정말 경기 살리는 것이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상공인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건 단 하나도 안 해요. 조금 숨통 튀어주게 네, 해주는 거. 그래놓고 갑자기 오세훈 나 강화하면 110억 쓰겠대요. 태극기를 세우고. 태극기를 왜 세우고? 그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못하겠대요. 3.4조를 뿌리고 다녀요. 저 포항 가가지고 돈이 없다면서 막 3.4조 그리고 외국에도 엄청 뿌린다고 약속하고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 돈인 것처럼 아유. 그래서 화나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거리에서 그 시위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우리가 모르는 뒷얘기 같은 거 없어?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지금 저기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빨리 얘기를 탄핵 해봐. 탄핵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윤석열 규탄 집회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언제 사람 제일 많이 모여들었느냐? 지금도 재밌어요 구호가.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 원래 몇천 명밖에 안 모였거든요. 네. 그 주 토요일 날 한 5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시민들이. 와. 야 이거 너무 재밌는 집회가 생겼다. 바이든 들으면 다 나오래. 나 바이든으로 들렀는데 너도 바이든이 나가자 그러고 온 거야. 커뮤니티마다. 그때 제일 웃겼어요. 바이든으로 집회 제목이 요번에도 한번 또 하세요. 네. 외압으로 보냐 학명으로 보냐 해서. 아 그렇지 그렇네. 대합으로 보는 사람 다 모여라 한번 이야기했네요. 아니 저는 광화문에 그 집회할 때 제가 비교적 많이 나가 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 되게 있어요. 네. 거기에. 근데 어느 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스님이신데 밑에는 또 수염이 이렇게 기시더라고. 그리고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거리에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스님 이렇게 또 혼자서 1인 시위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신부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으셨는데 정말 여기 책받침을 했나요? 아니 그 수염은 기르시고 딴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수염을 기르시니까 수염 제가 때문에 이 안 컬러가 보였죠. 안 예,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하셔가지고 스님 어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머리를 왜 삭발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 머리를 깎고 있겠습니다. 허용치 않겠다 머리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분은 계속 삭발로 가야 되겠네. 삭발. 나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나도 신부입니다. 진짜요? 이 옛날에 새 신부. 신랑은 집에 있습니다. 아이 시끄러워요. 그렇게 썰렁이야. 실패했어. 그래서 저도 그 스님들이 광화문 막 지나고 있길래 이제 후배들한테 그 이렇게 왜 정치권은 부패를 방지하는 법을 제대로 안 만드냐 또 서민 부자 증세를 안 하냐 그랬더니 정치권이 다 부자이고 다 부패 세력들이 많잖아.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민이 들고 일어나 그러는데 그걸 지나가는 스님 세 분이 들은 거예요. 저쪽에서 저를 탁제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다가와요. 세 분이 큰일 났다. 나 괜히 스님이 혼나 있었더니 저기요 요 머리 내가 깎았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맞아요. 바리깡 그거 깎아요. 자 우리 거울 보면서 혼자 다 깎아요. 기술이 그거 또 발전됐어. 맞는 말씀인데 그 스님들 거의 다 대입하지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스님. 나도 코미디의 정체를 제도 각성했습니다. 얘기할 때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야 근데 저 김 선생님은 앉은 것만 사랑하시네. 왜요? 제가 느끼기에 둘 다 썰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저는 재밌었어요. 스님들이 싫어해요 싫어.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못 끝냈어.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염이 남아 있잖아. 얘기 중이셨어요. 얘기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따라봅시다. 수염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러면 신부님 수염은 왜 기르시는 겁니까? 이것은 효수님이 선이 소파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가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 천공 머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잖아. 엄청 기신 따도 되겠더라고. 그 신부님 머리가. 누구죠? 그 옛날에 네. 2002년도 안 자르시겠다. 네, 안 자르시겠다는 거지. 안 됐으니까. 아직도 일본 했죠 일본. 누구신지 성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가야 되나? 예, 제가 오늘은 저 왁자지 거를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온 특별 사절이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왁자지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뛰어오신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아니 아까는 또 거리의 그냥 청소부. 저 방통위원장이라며. 거리의 방통위원장. 직함이 많아요. 그래요, 빠지시고. 예, 우리 서당명 이제 특검 관련된 거리 집회 나가면 보통 반응은 어때요? 근데 저를 이제 만나는 일반 시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도 뭐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죠. 좀 더 네. 용기를 더 내달라, 더 힘을 내달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너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위기감이 느껴져요. 맞아. 직접 만나 뵙고 하면은 그때 제가 한번 기억나는 분은 그 한강진역에서 그 최혜병 특검법 시위를 하는데 이게 언덕이거든요. 근데 85세 되신 할머님께서
올라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셔가지고 옆에 어디를 좀 붙잡고 쉬고 계셨는데 아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여기를 나올 정도로 이렇게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 좀 젊은이들에게도 힘내달라 이렇게 용기를 또 주셔가지고 참 죄송했어요. 그 할머님 편하게 좀 댁에서 편하게 좀 쉬셔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시위까지 나오실 정도로 화가 많이 나시고 죽은 병사가 맞아. 손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핍박받는 문제처럼. 네, 손주들 생각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켜오셨잖아요. 네, 나라를 그렇죠. 지켜오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거꾸로 가고 무너지나.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못 참으시고 그 힘들게 그 언덕까지 다 올라오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정말 더 잘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네. 한번 이렇게 좀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장을 좀 내야 되지 않는가 네.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네. 그동안 역사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진보하는 방식으로 갔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좀 잘 사는 나라로 왔고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로 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가는 역사를 85세 그렇죠. 할머니가 경험하셨는데 갑자기 퇴행을 하고 뒤로 가니까 이 충격도 꽤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내 나라가 내가 만들어 온 한순간에. 그렇죠. 한순간에. 거꾸로 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다가 스픽스로 달려온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제가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농사를 제법 잘합니다. 잘 지으시고. 네? 18년 동안을 짓고 있는데 식품목은 어떤 거 좀 많이 고추, 지으셨어요? 고추 지으셨고. 배추, 배추. 별거 다 했지. 벼 농사, 가리지 않고 다 예, 하셨는데. 감자, 논도 하지감, 하세요? 예, 벼도 한 뭐 많이 벼까지. 심었습니다. 판매용으로요? 네, 아니 저희 제가 나눠 먹고 소비용으로. 네 우리 저 PD들도 제 쌀을 흑찹쌀 받은 PD들이 몇몇 있어요. 아. 사랑하는 PD들. 근데 제가 농사를 짓고 소환되셨잖아요. 있는데 소환이시죠. 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추를 이렇게 따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 뭐 하는겨? 지금 고추 딸 때요. 이거. 감자를 또 이렇게 심고 있으면 꽃 있잖아. 감자 꽃을 따줘야지 이런 사람들 있고 감자 꽃을 왜 따는겨? 그거 놔둬야지 감자가 많이 열려 커져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아 지금 뭐 하는겨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통령을 따야지. 그 아니 여기서 고추를 이렇게 따고 있으면 있어. 어떡해요? 나쁜 가서 놈들 혼내줘야지. 마이크를 그렇지 마이크를 잡고 할 말을 해야지 답답해 하시니까 제가 일로 뛰쳐온 거 아닙니까 스픽스로. 그 예. 역사적 퇴행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이제 막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활로 탈출을 못 찾는 게요. 예전에는 소수의 인원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진실이 뭔지를 알아. 근데 행동하지 않아. 지켜봐.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답답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딱 인점을 털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임기는 보장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 생각해요. 근데 점점점 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타게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데 늘 그래요. 첫 네, 진짜 번째는 그거는. 총선 때 말이 192석이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92석이 뭐냐면 부산 같은 데는 국힘이 거기다 다 하나 빼나요? 다 가져갔나요? 가져갔지. 다인가? 거의. 하나인가? 뭐 하여튼 17대1 부산. 하나 빼고 다. 네. 그렇게 부산에서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92석을 야당에게 안겨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결집하는 상황인데도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좀 이 문제를 니들이 좀 풀어봐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파요, 사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네, 입장에서 네. 보면 뭐 제처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뭐 며칠 전에 6월 달에 한 달 동안 번 돈이 얼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야가 사실 뭐 애들 용돈 수준이에요. 그냥 한 달 용돈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처만 장사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동네가 안 되고요. 도시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진짜로. 도시 특유의 활력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 생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주 좋은 일자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픽스 구독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100만이 넘잖아.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탄핵을 하려고 네. 왜냐면 3시간 기다려. 4시간 그러니까요. 기다려. 낮은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네. 전 이게요. 이제 행태가 좀 바뀐 이거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태가?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를 쭉 써가지고 해주면 이게 다 뭘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세계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있겠죠. 그럼요. 근데 내가 좀 보태면 말씀하셨던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게 있는데요. 서울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지금 자영업 하고 계신데 지방은요. 제가 대구 이제 교할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서울 대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 사람들이 긴 데가 많고 움직이고 그런 식당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대구만 가더라도요. 진짜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예를 들어서 공실이잖아, 느낌이 공실. 다른 나라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정말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런 선술집을 프랜차이즈로 자기가 직영을 11개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5월달, 6월달 서울과 대구를 비교하면 대구하고 포항은 아예 손님이 없다. 다 마이너스 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울에 알아보니까 그래도 서울은 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겠다고 하는데 대구가 이 정도고 포항이 이렇다. 그러면 부산, 광주, 마산, 광주, 대전. 이거는 그래도 좀 큰 도시잖아요. 그보다 작은 그러면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지금 경기가 어떻느냐?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뭐 이모저모 시간이 그냥 뭐 말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후딱 가버리는데 우리 저 왁자지껄에서 여러분 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로 줄여서 뭔가 딱 규정을 해주신다면 그 아까 사자성어도 얘기하셨는데 예 국장님 저는 뭐요? 박근혜 대통령 성대모사는 못해가지고 제가 성대모사 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은 참 나쁜 대통령. 뭐야 아니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게 여자 목소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한 겁니다. 나쁜 대통령. 네. 그게 좀 걸걸하시죠 박근혜 대.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 잘하잖아. 해보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하죠. 문재인 아, 해보세요. 네.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 정부를 한마디로 좀 규정. 나쁜 대통령이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대모사 잘 안 되네. 못합니다. 예. 그래요. 참 나쁜 대통령. 그리고 우리 신인기 변호사. 저는 그냥 뭐 요즘 한마디로. 드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해야 되니까 요즘 이제 검찰들이 경거망동하고 있잖아요. 그 이원석 총장을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던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 죽을래? 라고 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국민 개인을 대변한다기보다 국민 전체 집단에서 저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오늘 제일 놀란 게요. 검찰에서 탄핵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본인들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들이 매일 하는 업이 사람을 갖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사들이 형사법정이 아니라 정치법정이 이제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국회의원들 직권남용이다. 무슨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2%세 지금 이메일 그 게시글 올리고 난리를 났다는데 아니 그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라는 말에 대해서 검찰들 다 침묵하다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입 닫고 있다가 자기들 밥그릇 뺏으려고 밥그릇에 뭐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난리들을 치는데 밥그릇에서 나쁜 거 이렇게 골라주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지. 예, 밥그릇 이제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건강하게 먹어야 돌 근데 그걸 못 참고 저렇게 그 형사적으로까지 뭐 국회의원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오만불선한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윤석열 부부를 총칭해서 안드로메다?
예, 이렇게. 네. 안드로메다라는 데는 아까 제가 은하철도 999도 말씀드렸는데 그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거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들이 잃어버린 개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 그래 거길 좀 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개념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빛의 속도로 그 종착역을 은하철도 999가 가도 2,500년? 뭐 엄청난 예, 연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개념은 못 찾으실 것 같고 임기 내에는 그죠? 못 찾겠네요. 임기 내에는 안 네. 돼. 예,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총선 결과를 놓고 저랑 이제 많은 분들의 시각 차이였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본질을 봤기 때문에 범야권 200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도 조금 더 공천 잘해서 200석 받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야권이 뭐 개혁신당 빼면 189석, 뭐 포함해봤자 192석밖에 안 됐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한 번 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까지 네. 와버렸어요. 그래서 네. 참 너무 아쉽지만 끝까지 더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 좀 지금 해주시면 그럼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할게요 그럼 30초. 하세요. 저는 30초. 준비가 기회. 드리겠죠. 30초 혼자 하세요. 그래. 검사들이 반발하잖아요. 네. 일종의 구태타인데 이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이 재밌어요. 법치, 역사, 문명 이런 걸 거들먹거려. 법치라는 게 법의 지배거든요. 법의 지배를 받으려면 뭐 탄핵소추나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도 그러고 또 놀라운 게요. 사법방해라는 얘기를 해요. 사법부가 아닌 것들이 사법방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맨 앞에 말씀드린 말의 오염이 대통령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표님. 저는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갈아엎자. 갈아엎자. 갈아엎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치나 협치가 또는 대화와 타협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국민, 제 자신, 우리 공동체가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갈아엎어야 된다. 다 뒤집고 바꿔야 한다. 검찰 조직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권력 인정 못하면 갈아엎어야 된다. 네. 탄핵 가능하면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단 이것이 보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협치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단일한 메시지로 국민들의 총화를 모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 부분적으로 나쁘지만 전체적으로 좋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도 잘 크려면 땅을 갈아엎고 네. 새로 거기다 꽂아야 애들이 잘 큽니다. 대화의 상대가 네. 안 되고 협치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한테 왜 너희들이 협치 안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좀 희망 고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못 되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 하면 좀 끝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끝을 못 내갔어. 예, 예. 여러분 여러분 정치 뒤풀이 쇼 왁자지껄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 뒤풀이 쇼 그러면 왁자지껄 한번 해봅시다. 네. 정치 뒤풀이 쇼 왁자지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